그 월급에 잠이 와? 네,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꼰대 김광주입니다. 지금 우리 테스트 했나요, 조금 전에? 네네네. 예. 꼰대가 이제 휴가를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네. 휴가들 다 잘 다녀오셨죠? 자, 잘 다녀오시고, 지금 가시는 분들 있으실 거고요. 이번에는 올해 네. 그 주말에 주로 네네.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오죠. 그죠? 네. 비가 어제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밤새도록 네. 천둥 번개와 함께 그죠? 예, 큰 비가 무섭게 오더라고요. 그래도 또 오늘 뭐 낮부터는 또 맑아졌네. 네. 큰 비가 무섭게 하던데 오늘 꼰대 씨도 보니까 오늘 뭐 큰 비가 비슷하게 온 것 같은데. 그래요. 그걸 네. 뭐든 이게 비가 네. 오는 그 순간에는 네.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또 예를 들면 지금 여름 피서인데, 그죠? 그 피서지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 그냥 비가 오면 그냥 하늘만 보고 그렇지. 대책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냥 짜증만 내고 담배 캡이만 축나는데, 애만 또 손님한테 팔아야 될 술만, 그죠? 스스로 자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답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번에 내수 경기 부양한다고 돈을 푼다는데 차라리 그 푸는 것보다 오히려 날씨가 좋아버리면 맞죠? 그 그렇죠.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 또 이제 이런 비가 또 이로운 쪽도 있잖아요, 그죠? 이로운 쪽. 특히 비가 필요한 뭐 땅이라든지 이게 자연, 그죠? 자연. 자연. 지하철 우산도 팔아야 되고. 그렇죠. 또 우산 장수한테는 좋고, 그죠? 우산 장수한테는 좋고. 그렇죠. 뭐 등등의 이런 그 순간이 설사 조금 힘들지라도. 네네. 또 어쨌든 이제 자연이 이렇게 비가 자연의 조화가 잘 되어야 또 모든 사람들 혜택이 또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큰 비가 왔다고 우리 뭉치 씨가 이야기한 것이 제 자녀가 네. 다른 곳에 여행 갔다가 오늘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데 일단 뭐 몸이 다치지 말아야죠. 그렇죠. 더군다나 상대방도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또 사고가 나가지고 첫째 뭐 계획이 다 망친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그게 좀 속상하죠. 그렇죠. 상대방도 그랬을 것 같고 그렇죠. 당연히 네. 또 그에 따른 또 후발적인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손실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제 자녀나 또 상대방이나 다 오늘 이게 뭐 자잘못을 떠나서 네. 그죠? 이게 뭐 사고 나면 다 안 좋은 거예요. 사고 나면 제가 그 과거에 뭐 네. 손해사정업을 할 때 오래전에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했어요. 한 번 피해자는 영원한 피해자다. 이게 네. 우리가 돈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보상이 되는 게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 우리가 돈으로 보상이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외형으로 드러나는 손해만 겨우 그렇죠. 보상이 될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오히려 그것들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간이라든지 그렇죠. 그로 인한 어떤 마음의 상심이라든지 그렇죠. 또 그것도 인해서 간접적으로 잘 못 되어가는 그 영향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머피의 법칙처럼. 그리고 아버님에 대한 미안함이죠. 눈치가 보이는 거지 이제. 이제 뭐 그냥 우리 경상도 말로 주눅이 든다 그러는데 그렇지. 이제 당분간 주눅이 드는 거지. 이제 뭐 숟가락 소리도 이제 그렇지. 크게 못 내는 거죠, 그죠? 우리 네. 아들의 귀가 시간이 앞으로 빨라지리라 생각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휴가 중이신 분들 운전 조심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투기 할까요? 투기?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기, 투자 이렇게 하면 대부분 아마 방송 듣는 분들은 직감적으로, 감각적으로 이제 투기와 투자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감이 있죠. 어떤 감이 있을까요? 보통 투기하면 일단 저는 고스톱이 생각해요. 고스톱. 고스톱을 투기처럼 하나 봐요? 고스톱이 어떤 장면에서 투기가 생각나냐면 네. 이렇게 쓰리고를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쓰리고 들어가면 그 순간 이게 2배잖아요. 2배. 두 배에서
두 배를 먹지 않고 그냥 여기서 스톱해야 되냐, 그죠? 예, hen차례 하고 이게 그 승률이 확보되어 있을 때, 네. 예, 확보되어 있을 때 그냥 스톱해야 되냐, 아니면 고 해가지고 두 배, 그죠? 두 배를 불려야 되냐. 그죠? 이건 투자인데? 투자예요? 판단이잖아요. 내가 리스크를 안고 수익을 테이킹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지 않습니까? 투자라고 생각하나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투자와 투기의 차이지 뭘까? 저는 알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예요. 그런 것도 있죠, 그죠? 맞아요. 예. 똑같이 해. 똑같이 부동산 투자할래. 그렇지. 내가 하면 치료고 다른 사람이 하면 성형이고. 그렇지. 예,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자기가 하면 불륜이고. 그렇지. 그런 것들. 그죠? 이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심리도 있을 것 같고. 또 투자 투기 하면 또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좀 큰 걸 기대하면 투기, 좀 작은 걸 기대하면 투자. 뭐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고요. 투기하면 네. 투기하면 동시에 따라붙는 이런 단어들이 탐욕, 그렇지. 그죠? 욕심, 그죠? 이런 것들하고 많이 연관을 시키죠. 근데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네. 투기스러운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죠. 그죠? 네. 예. 월급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 월급에 잠이 안 오니까. 그렇지. 야, 이 월급으로 뭐 한 2배, 한 10배 정도 뻥 튀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렇지. 라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사실은 다 가지고 있죠. 자,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구입하는 게 뭐죠? 뭐죠? 복권. 복권. 그죠? 그러니까 복권은 투자냐 투기냐. 복권이 왜 쉽게 우리가 구입하겠어요? 그게 배수가 엄청 높잖아요. 한번 그렇죠. 붙으면. 네네. 한번 1등 걸렸다 이러면 이게 뭐 얼마입니까? 보통 우리가 로또가 좀 천 원을 긁잖아요. 그죠? 쉽잖아요. 그렇죠. 예, 1,000원을 긁으면 요즘은 이제 과거와 달리 많이 이제 1등이 분산되죠. 보면. 네네. 그럼 1등이 뭐 분산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 수억은 받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얼마예요? 천 원을 내 돈을 이걸 투자라고 해야 되나? 이걸 투자라고 하면 1,000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뭐 수억을 번다. 이거는 그렇죠. 뭐 수천 배 되잖아요. 수천 배. 근데 또 그 주역에 의하면 이거는 투자더라고요. 왜냐하면 운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다 이거지. 운이라는 거는. 그리고 그 운은 자기가 노력 이하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데 그 자기 노력의 이하에 따라서 운이라는 거는 이제 나와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운을 받기 위해서 복권하는 거는 괜찮다 이거예요. 정기적으로. 네. 그래서 또 오히려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이거는 또 투자인 관점인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한편 그렇게 생각하면 네. 보통 이제 투기했다 이러면 보통 여자도 옛날에 그 이게 조선시대 이런 드라마 보면 네네. 임금님의 여자들, 왕비들 네. 이런 친구들이 막 투기, 그죠? 네. 투기는 칠거지 악에 들어갔잖아요. 투기하는 거는 이 투기를 하면 아주 이게 큰 벌을 받았죠. 네. 큰 벌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게 투기는 좋지 않은데 이 투기의 결과는 항상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결과 안 좋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네, 그렇게 네. 보면 우리가 돈 투자도 음. 그 돈을 설령 잃었다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잃었다면 그는 투기는 또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투자에도 손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손해가 네네. 너무 막대해가지고 네네. 이게 뭐 소위 말하면 집다가리를 날려야 돼, 그죠? 야반 도주를 해야 돼, 네. 그죠? 갑자기 신용이 불량이 돼버려서 모든 뭐 이런 경우 이렇게 돼버리면 예를 들면 보통 이제 대출까지 확 받아서 빌려서 네. 그렇게 하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투기에 가까운 현상들이 많죠. 그래서 일단 그 투기와 투자에 앞서 가지고 이제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투자라고 하면 대부분 좀 공격적인 것들을 많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공격적인 이런 투자가 필요하냐 이거지. 네. 투자가 필요하죠. 그렇죠. 필요하죠.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현재 시점에서 뭐 셀러리맨들이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당연히 투자라는 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투자라는 거는 이제 공격적인 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거지. 자, 그런 필수라는 투자를 우리가 필요한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건전하게 가는 투자 방식인 건지 그렇지. 아니면 조금 꼰대 씨가 얘기한 욕정이 많은 섹시한 단어가 들어가는 이 투기적인 측면인지 이에 대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재미있는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복권. 네, 실험 그룹을 이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A, B 두 그룹으로 나누고요. 아까 꼰대 씨가 말한 것처럼 이제 그에게 당첨금이 달려 있는 복권을 준 거죠. 그리고 A 그룹에는 복권 번호를 알려줬어요. B 그룹에는 복권 번호를 한꺼번에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자리씩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즉 A 그룹은 예를 들면 그 뭐죠? 그 로또가 6자리죠. 6자리 한꺼번에 알려주고 B 그룹은 1, 2, 3, 4, 5, 6 이렇게 자기 번호는 이거다. B 그룹은 하루에 한 자리씩 알려준 거죠. 오늘은 1번, 내일은 2번 이렇게 해서 6일 동안 6 번호 6개를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A 그룹은 당연히 욕구가 한 번에 집중되니까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B 그룹은 이제 계속 이제 관심이 갖는 거죠. 호기심이 갖는 거죠. 잊을 수가 없다. 오늘 그렇죠. 몇 번이 올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추첨 전날에 이 실험자들한테 복권을 교환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재밌는 일이 일어난 거죠. A 그룹은 63.6%가 교환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B 그룹은 31.6%만 응한 거죠. 네. A 그룹은 그만큼 관심이 B 그룹에 비해서는 덜하다. 그러니까 B는 굉장한 집착이 있다 이거죠. 로얄티가 생겼다. 그렇죠. 그렇지. 결국적으로는 복권의 6자리 번호를 알려주는 건데 방법을 달리한 거죠. A는 정해진 미리 번호를 알려준 거고 B 그룹은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이제 다르게 알려준 거고요. 또 다른 재미를 해봤어요. 이번에는 A 그룹한테는 이제 번호가 미리 정해진 복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쉽게 말하면 로또를 할 때 이제 자동 추첨, 6자리 번호 자동 추첨되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하고. 번호 선택권이 자기한테 없다. 그렇지. 기계가 해주는 거지. 근데 B 그룹은 뭐냐면 직접 자기가 선택하도록. 6자리 조합을 쓰는 거죠. 오늘 내 생일 앞자리, 우리 배우자 생일 앞자리 따서 이렇게. 여자친구 생일도 앞자리 이렇게 하면 6개가 되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추첨 전날에 제안을 한 거죠. 바꿀래 안 바꿀래? 그렇지. 바꿀래 안 바꿀래가 아니라 얼마에 팔래 이거죠. 그러면 A 그 자동적으로 내가 그 선택한 그룹은 평균적으로 한 $2에 팔겠다고 했어요. 그냥 그 추첨되기 전날에 $2에. 그 중요한 거는 자기가 직접 번호를 고른 사람은 $8.16, 즉 4배 팔겠다 이거죠. 즉 자신이 선택했다는 이유로 4배 이상의 금액 차이를 보인다 이거죠. 네. 그렇지. 그러니까 A 번호는 일종의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이고 자동으로 받은 거니까 B는 이거는 수작업을 해서 만든 상품이잖아.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지. 수공의 품이 비쌀 수밖에 없지. 그렇지.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는데 이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그에 부여하는 의미가 틀리다. 즉 투자한 시간과 자기가 어떤 개업했다는 것만으로도 다르게 생각한다 이거죠. 네. 여기 보니까 2차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그렇죠. 커요. 근데 그러네. 여기 보니까 또 이제 좋은 말이 있네. 여기 보니까 네. 시간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로또를 기본적으로 이게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결과를 빨리 보는 거예요. 네, 결과를. 네. 결과를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추첨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월요일 산 사람은 토요일 날 추첨하나요? 일요일 날 추첨하나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 가까운 시간 뒤에 어쨌든 길어도 최장 일주일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하루 전날에 그걸 구입한 사람은 그 뒷날 까는 거지. 그러니까 타이밍이 네네. 너무 급한 거죠, 그죠? 네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빠찡코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도박장. 그러니까 그냥 당기면 결과가 나오잖아. 당기면 1초에 착 주르르르 따다단 딴딴딴 하고 나오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클 수가 있는데, 즉 내가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을 들고 그에 대해서 좀 정보가 있다면은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부가가치를 매기는 거고요. 네. 즉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투자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즉 투기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야. 정보도 없고 그에 대한 이제 관심도 없고 즉 숫자만 가지고 판단한다 이거죠. 예, 숫자만 가지고 판단한다. 근데 투자라는 건 뭐냐면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정보도 많이 수집했었고 어느 정도 문제가 터졌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다. 그 정도 능력치가 있는 거죠.
이게 투자라고 이렇게 조금 분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꼰대 씨는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시죠? 대체로 이제 우리도 네. 사실은 고객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투자에는 조금 전에 우리 뭉치 씨가 이야기한 대로 절대적으로 시간이 개입돼야 돼요. 그렇죠. 네, 노력이 개입돼야 되고 시간이 개입돼야 돼요. 네.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히 오를 수 있는, 당연히 벌 수 있는 곳에 하는 것이 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는 투자의 100% 투자는 절대적으로 벌어야 돼요. 버는 것이어야 돼요. 다만 그 번다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수익률이 뭐 몇십 퍼센트 이렇게 대박이 아니라 아주 예를 들면 은행 이자 이 정도 그보다 약한 알파 정도 네. 그런 수익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건전한 투자라고 하면 네. 대부분 수익을 얻는 것 결과적으로 근데 네. 그러려면 그 속에 반드시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 어떻게 농축이 되는 숙성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조금 전에 뭉치치가 이야기한 대로 그것들에 대한 정보죠. 정보 또 시대의 어떤 변화에 대한 그 일반적인 객관적인 예견 그런 것들이 다 좀 많은 소스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전한 투자가 되려면 예를 들면 주식형 펀드를 예를 들어 볼게요. 수익이 높은 주식형 펀드들은 반대로 위험도 높아요. 근데 이 위험이라는 게 굳이 하락에 대한 손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변동성입니다. 이 변동성이란 뭐냐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거죠. 그렇죠. 즉 주식이라는 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면서 오르는 건데 중요한 거는 수익을 보려면 이 변동성을 견뎌야 돼요. 근데 이 변동성을 견디는 힘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건전한 투자, 즉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걸 견디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이에 대한 정보가 없이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융위기가 왔어요. 근데 이 금융위기는 스체가 어차피 외부로부터는 충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부분인 거고 그리고 나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시장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 정보가 알고 있어. 또 다른 예를 들면 펀드가 망가져. 수익률이 안 좋아. 근데 이게 왜 안 좋은지를 내가 운영 보고서를 보고 보아하니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이런 현상 때문에 이러하다. 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떨어지는 게 두렵지 않다 이거죠. 즉 변동성을 견딜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견뎌서 시간이 지나면 시장 회복되면서 수익을 본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건전한 투자가 아니라 약간 투기 방식처럼 정보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떨어지면 불안해. 그냥 불안한 거예요. 막. 그럼 어떻게 해? 팔아버리는 거죠. 즉 정보가 없으면 그 변동성을 못 견딘다 이거죠. 자 그래서 투자에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투기하는 사람과 투자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가 달라요. 그렇죠. 투기하는 사람은 당연히 심리 상태가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하고 숫자에 민감하죠. 네. 그리고 늘 관심이 있습니다. 그 종목에. 그렇죠. 오늘은 어땠을까? 내일은 어떨까? 심지어 하루에 계속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수시각각으로 계속 들여다보는. 그렇죠. 뭐 수시 모집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투기. 예를 들면 우리가 고수할 때도 내가 고, 쓰리고, 됐다. 쓰리고 하고 딱 불렀는데 바로 우리가 고는 오른쪽으로 돌죠. 네. 내 오른쪽에 있는 그다음 내 오른쪽에 있는 그 파트너가 그때 갑자기 그냥 폭탄을 탁 치면서 내 피를 싹 쓸어가 버리고 그래서 거꾸로 박을 써버리면 뭐 그렇게 바로 게임이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한 판이 돌고 내가 쓰리고를 불렀는데 한 판이 돌고 두 판이 돌아도 이게 결판이 안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죠? 결판이 안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조바심을 내면서 쓰리고를 불렀던 내가 계속 조바심을 내고 있다면 이건 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판세를 읽어보면 내가 가도 확률적으로 먹을 수 있어. 그러면 그거를 불려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확률이 안 나와. 지금 내가 먹을 것도 없어. 그거 불러봤자 기대 수익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 약간 투기일 수 있는 거야. 그런 걸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주위에서 야 친척들이 야 남자는 무조건 쓰레고야 이러면 이제 감정이 휩쓸리는 거지. 우리 저 뭉치 씨는 그 고수 밤시 쳐요. 요즘 잘 안 치죠? 저는 그 카드를 잘해요. 저는 멤버가 돼야 되는데. 네, 저는 카드를 잘해서 카드 수리적인 게 분석을 해서 잘해요. 저는 생각보다. 이게 고소 우리는 이제 명절날 동서가 네, 꼭 네. 3명이 모여 네. 4명 네. 동서가 항상 쳐요. 네. 그래 이제 새벽까지 치다가 늘 이제 때라 떼가지고 네, 해를 때라 삶고, 떼고 해 해를 뱀고. 삶고 그러는데 왜 네. 4명이 좋아요?
2대2로 갈려서? 아니죠. 그러면 그 고소는 3명이 지니까 네. 한 사람은 화장실에 가거나 예, 반드시 또 담배를 피거나 이렇게 네. 이유가 생기거든. 쉬어야 되니까. 그렇죠. 4명이. 그러면 쉴 수가 없어요. 판을 엎고 쉬어야 돼. 그렇죠. 어쨌든 그럴 때 이렇게 그 쏘리고 타임이 딱 벌어지면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제가 요즘 우리 뭉치 씨는 네. 고소를 안 한다니까. 저는 네. 쏘리고 타임에 이게 좀 한방에서 크다. 확률이 확률보다도 들어올 돈이 크다 하면 가능하면 쏘리고를 가요. 이게 말하자면 잔 펀치는 주고 야 제대로 들어왔을 때 가능하면 크게 벌려서 먹는 크게 불려서 먹는 그런 스타일인데 왜냐하면 우리 동서지간에는 그리 네. 한들 헷값이니까 헷값이니까 그런데 그런 이게 재미로 하는 건데 네. 그것에 내가 지나친 조바심을 내고 있다면 그건 내가 투기를 하고 있거든요. 투자를 하는 거죠. 네, 네.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거는 투기를 하고 있다. 오늘은 고소들이 많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아까 꼰대 씨도 얘기한 것처럼, 자, 그쪽, 그 대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감정의 심리적인 부분이 치우친다면 이게 투기에 가까운 건데, 왜냐 모르기 때문에 심리에 치우치겠죠. 네. 자, 심리학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즉, 슬픔적인 감정이 있을 때, 예, 디스프레스 할 때, 이때 숫자와 관련된 이성적인 기능이 저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때보다 비싸게 사고 싸게 팔 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심리적으로.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시련의 아픔이 있어. 술을 먹으러 가. 포장마차에. 술을 먹으러 가는데 메뉴판을 벌쳐서 그 슬퍼 죽겠는데 우리가 내가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짜리 먹어야 되고 이거보다 더 싸니까 이걸 먹어야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시키잖아요. 그냥. 예. 이거에 마찬가지로. 즉 디프레스 되면 슬플 때 우리는 감정의 이성적인 숫자와 관련 이성이 약하기 때문에 막 판다 이거죠. 막 팔어. 실질적인 주식시장이 이렇죠. 주식시장이. 즉 모르니까 떨어지면 그냥 막 팔아버리는 거예요. 막 팔아. 예. 그래서 이제 투자의 심리 요인들이 많은데 평소에 네. 내가 그렇죠. 투자형인지 투기형인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진단합니까? 첫째, 내가 투자형인지 투기형인지 우리가 뭐 많은 고객들을 상대해 보는 게 좀 이제 짐작이 되잖아요. 네. 첫째, 내가 평소에 씀씀이가 소비나 이런 지출 통제 관리가 잘 안 되는 편인데 예를 들면 적큰 구매를 자주 하고 네. 홈쇼핑 보고 있으면 그때는 그냥 내가 그 전문적으로 전화하는 날이야. 네. 그죠? 네, 그런 사람들. 또 어떤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내가 분명히 우유 하나 사러 갔는데 나올 때는 한 카트 가득 밀고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투자형이 아니라 투기형이 가까워요. 이분들은 주식에 펀드 하시면 안 되겠다. 이분들은 네. 주식형 펀드 하면 그냥 피를 말립니다. 그리고 참 이익 보기 힘든 게 급하다는 거죠. 급하고 네. 어떤 판단을 깊이 있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그렇지. 아니라 자기 충동. 그래서 보통 소비 성향이 높고 어떤 즉시 구매, 즉흥적인 구매 확률이 높은 이런 분들은 투기 성향에 가깝다라는 거죠. 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반대 경우죠. 꼼꼼하고 예산에 대해서 예산 설립과 그에 대한 지출 성향이 검소하시고 그 패턴에 맞으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꼼꼼하신 분들이시죠. 근데 그런 분들은 꼼꼼하신 분들은 투자를 하시더라도 잘 하세요. 왜냐하면 잘 견디시거든요. 그렇죠. 예. 네. 즉 여기서 정리가 돼 있는데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투기와 투자가 나뉜다. 즉 복권처럼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돈을 맡기는 것은 투기다. 반면 위험한 상품이라도 자기가 아는 분야 혹은 알기 위해 공부를 하고 확률을 높이시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투자다 이거죠.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대상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두렵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변동성을 견딜 수 있다. 즉 이 변동성이라는 건 위험인 거다. 즉 위험이 높으면 수익이 높다. 즉 수익이 높은 상품들을 우리는 그러면 해도 된다 이거죠. 모르면 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제 투자와 투기 그리고 이런 투자와 관련된 공격적인 투자 방법에서 안전하게 된 방법이 포인트가 이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렇죠. 견디려면. 네. 그리고 또 이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성향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비교하는 다른 사람을 나 자신과 자꾸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까워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남이 펀다 하면 나도 하고 남이 팔면 나도 파는데
뭐 항상 결론적으로는 나쁠 때 사고 좋을 때 파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예. 정보 없으시니까 심리적인 거에 니추 내거죠. 그렇죠. 주변 예. 분위기. 예, 이거예요 포인트가. 그리고 이제 또 남이 보통 이제 그런 남을 통해서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어떤 삶을 결정해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런 즉흥 구매도 많죠.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이 저걸 사니까 나도 사야지. 그렇죠. 여행 가니까 그러다 보면 통장이 빵크 나면 또 한 방에 한 방에 이 통장을 채워야겠다는 네. 또 급한 조급심이 생겨나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투자는 90% 이상이 심리입니다. 심리. 자, 심리를 통제를 해야 된다. 심리 통제는 인간 본질적인 습성상 통제가 쉽지 않다. 그러면 이걸 이성적으로 심리적인 걸 통제를 하려면은 지식이란 게 필요하다. 즉 알아야 된다. 이거 알면 이거는 진정한 투자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동시에 평소에 내가 심리, 나의 심리나 이런 생활 태도가 투자행위에 가깝냐, 투기행위에 가깝냐. 그럼 투기행위 가깝다고 조금 짐작이 되면 반드시 생활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투자행위, 그 투자는 이제 건전한 것을 뜻하는 거죠. 네. 투자행위에 가깝도록 나의 생활을 조금씩 네.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 예,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투기 아닌 진짜 투자를 하라. 진짜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저희 머니스토리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투자해서 남 주나, 투자해서 남 안 준다. 투기하면 남 주나, 투기하면 남 줄 수 있다. 네. 예, 그죠? 자, 남이 아닌 자기를 위한 진짜 투자가 되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TV.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